안녕하세요. 여러분의 10시를 뜨겁게 해드리는 핫텐의 김보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10시의 에너자이저 강동석입니다. 확실히 줄어든 외국인의 매수세와 또 중국의 긴축 우려 등으로 코스피는 2030선으로 내려간 뒤 계속해서 쉬어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10월의 시작 마지막 주이자 또 11월에 시작되는 동시에 한 주이기도 한데요. 우리 FOMC가 있긴 하지만 양적 완화 축소는 조금 더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네, 일단 10월 FOMC에서는 양적 완화 축소 테이퍼링이 시작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은 상황인데요. 하지만 일단 연내에 테이퍼링 시작하게 될 것이냐 아니면 내년으로 미뤄질 것이냐 하는 거에 따라서는 이번 주 10월의 마지막 주인 만큼 많이 예정된 미국의 경제지표 일정들 그 결과 확인하시고 지표를 반영해 보시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촘촘한 일정 가운데 많이 예정돼 있는 주요 기업들의 국내외 기업 실적 발표도 꼭 챙겨보셔야 할 것 같고요. 빡빡한 일정들 잠시 뒤에 무국 선생님과 함께 모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41거래일 만에 소폭 팔았었던 외국인은 월요일장 현재 250억 원 정도 사주고 있는데요. 현재 국내 증시 시장 흐름부터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황센터 정혜림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주 최대 관심사는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금요일장 외국인들의 바이코리아 행진이 환율 하락에 따른 단기 자금 이탈로 인해서 41거래일 만에 쉼표를 찍은 바가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움직임 주시하면서 코스피 흐름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외국인의 매수세에 하룻만에 소폭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만 기관의 매도세에 밀리면서 하락 전환한 모습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이렇게 매매 공방 속에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1.61포인트 하락한 2032선에서 거래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사사세 오늘 보이고 있습니다. 262억 원가량 매물을 사들이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만이 137억 원, 122억 원 정도 매도 우위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형보다는 아우의 움직임 계속 좋은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강보합 출발을 하면서 4거래 연속 상승 흐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530선 부치기에 돌입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 동향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만이 24억 원 정도 매물을 내놓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 동반 17억 원, 18억 원 순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4분기 최대 실적 기대감에 외국계 러브콜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2% 가까이 급등하면서 147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현대차와 기아차 오늘 상반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이틀째 강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고요. 기아차는 3분기 실적 실망감에 오늘 하락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네이버 흐름 좋습니다.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이 모바일 플랫폼 라인의 기대감에 오늘 9,000원 상승하면서 61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요. 삼성생명이 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흐름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빨간불 켜면서 반등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47,0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서울 반도체 계속 코스닥 시장에 간다면 LED주 관련 상승 흐름 이어나갈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500원 가까이 빠지면서 43,0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7위부터 12위 종목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파란불을 켜면서 하락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대부분 종목들이 파란불을 켜면서 코스닥 흐름 지수 상승을 이끌지 못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시장 개입 의사를 밝힘에 따라서 1,060원대를 회복하긴 했지만 여전히 원화 강세는 우리 증시의 복병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 상승 출발을 하기는 했지만 이내 뒤돌아서 현재 고압권에서 횡보를 거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움직임 1,061원 8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시 구간 시황 살펴봤습니다.
네, 핫텐 매주 월요일이면 이분을 네.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장 보는 눈과 수익률을 모두 일취월장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죠. 네, 토러스 투자증권 온라인 사업부의 이승조 대표님, 무구 선생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주에 예정돼 있는 많은 경제 지표 일정들, 어떠한 일정들이 있는지 화면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월요일부터 살펴볼까요? 월요일에는 미국의 9월 미결주택 매매 예정돼 있습니다. 화요일인 29일에는 8월 케이스슐러 주택시장지수 예정돼 있고요. 10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기대지수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이어지는 수요일에 FOMC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미국의 3분기 GDP 속보치도 예정이 돼 있고요. 일본에서는 9월 산업생산 속보치 발표 예정돼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9월 산업생산 지표 발표하게 되고요. 이어지는 목요일 31일에는 BOJ 정책회의가 개막되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9월 개인 소득과 개인 소비, 9월 PCE 물가, 그리고 10월 시카고 PMI 지수, 10월 4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되게 되고요. 유럽 쪽에서는 10월 소비자 물가 속보치가 발표됩니다. 마지막 11월 1일 금요일에는 미국의 10월 ISM 제조업 지수 예정돼 있고요. 10월 고용 보고서와 국내 자동차 판매, 그리고 중국의 10월 제조업 PMI, 한국의 10월 무역 수지까지 발표 예정돼 있습니다. 네, 화면에 나갔었던 11월 1일 미국의 10월 고용보고서는 일단 8일로 다음 주로 미뤄지게 됐었죠. 이 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또 미국의 3분기 GDP가 발표가 됩니다. 이번 주에 FOMC 양적 완화 축소는 좀 내년으로 미뤄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데요. 우리 증시에 미칠 영향도 좀 미미하겠죠, 무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일단 주간 지표 동향 쭉 보셨는데 네. 거기에서 그 시장의 핵심 포인트를 딱 집어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수요일 날 FOMC하고 미국 그 3, 4분기 GDP 속보치. 네. 예. 근데 결론은 시장에 큰 영향을 안 미칠 거다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 FOMC에서 지금 양적 완화 축소를 이번에 하겠습니다라고 예상하는 전문가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 테이퍼링이 심지어는 금년은 계속되고 내년도까지도 계속되고 이런 상황에서 시장의 충격파는 요번에 하겠습니다라는 발언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재료가 영향을 안 미치겠죠. 근데 지금 그럴 가능성은 뭐 지금 10%도 안 되니까 그거는 뭐 블랙스완 정도 수준으로 밀어놓고 또 하나는 그 GDP 그 속보치도 뭐 셧다운하고 뭐 여러 가지에서 아주 좋을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나 눈높이에 부합하면 일단 수요일은 넘긴다. 근데 저는 수요일 날은 내부적으로 우리나라의 현대 로템이 상장되니까 오히려 내부 변수에 의해서 종목별 대체 가능성. 전번 주에 제가 가장 큰 화두가 시장에는 불확실성을 싫어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민주가 들어왔을 때 종목을 교체하는 대체 가능성이 노이즈가 돼서 또 그게 다른 종목들의 시세 차익 나온 종목들을 매도하게끔 만들고 그 다음에 현금화시켜서 다른 종목으로 이동하는 에너지가 등장하면 시장은 변동성이 확대될 거라는 전망을 전번 주에 해드렸는데 그 마디가 이번 수요일 날 30일 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일 마디에 월말 또 환율 관계 월말 수요 이런 거 겹쳐서 이번 주도 환율과 그 다음에 대체 가능성, 요런 화두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11월 초에 여러분들 보시면 ISM 제조업 지수, 중국 PMI 지수 이것도 경제 지표로서의 영향력이 지금은 상당히 좀 낮아졌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가장 중요한 영향력은 환율입니다. 그러니까 환율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우리가 이제 1,050원 되니까 이 1,050원을 깬다는 얘기는 무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50원과 1,070원 박스에서 1,060원을 중심으로 해서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가 이번 시장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점이고 전번 주에 확인했던 2020을 이번에도 지지하는지 붕괴하는지 결정하는 가장 키니까 요거 수요일과 이번 주 금요일 날 그 맥점에서 시장을 읽어내는 게 중요하고 그 마디를 어디에서 체크하는지 흐름을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구간이 이번 주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화면에 잠깐 또 잘못 나갔었는데요. 네. 11월 1일에 예정돼 있었던 미국의 10월 고용 보고서는 한 주 더 미뤄지게 됐습니다. 그 다음 주죠. 11월 8일에 발표가 예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증시 쪽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국내 증시 코스피 지수 이번 한 주 동안 흐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전 2020을 여러 번 타치할 거다 이렇게 예. 보면 선물 기준은 267,
그러니까 요번에 2050 가갖고 막 2100 간다, 2150 가 흥분하게끔 만들었지만 순식간에 여러분들 전번주에 우리가 분석했을 때 목요일과 금요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우리나라 3, 4분기 GDP가 1% 밑으로 가느냐 1% 위로 가느냐. 근데 실제 데이터는 1.1로 높게 나왔는데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부터 공격당했습니다. 가장 좋은 재료가 나왔는데 선물이 273.95로 고점을 해갖고 267 라인까지 공격당하고 종합주가지수도 2060에서 2020대까지 공격당했거든요. 요런 과정이 지금 요번 주도 계속되지 않을까. 오늘도 시장이 뻗어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도 보시면 삼성전자와 현대차만 지수 방어형으로 유지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시가 코스피 200 종목 중에 하락 상위 종목들을 한번 쭉 명단 한번 보십시오. 다 중국 경기 민감주들입니다. 실적과 이제 그동안 올라갔던 거에 눈높이가 축소되면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뭐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LG화학, 뭐 케미칼 관련된 종목들,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을 이렇게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 주도 2020선을 굉장히 중요한 생명선을 잡아주십시오. 선물은 267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주가지수 2020, 그 다음에 선물지수로는 여러분들 이 그래프가 더 정확하게 나오니까 전번에 추석 전에 9월 16일 날 고점이었던 자리가 267 라인입니다. 여러분들 이때는 추석 전에서는 267과 262에서 거의 20일 동안 박스 매매만 있었던 그 상단의 자리였습니다. 이 상단을 돌파하니까 거기서 273.95까지 5포인트 이상 급등했다가 호재성 재료가 나오는 그 상황에서 오히려 시장은 10월 25일 날 금요일 날 267.25 정확하게 직전 고점 상단을 한번 타치하는 파동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는 이 273.95와 267.25에 제가 선을 하나 그어드릴게요. 270과 270.5 라인을 동그라미 그어주십시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여기만 오면 두들겨 맞으면 종합주가지수로는 한 2035와 2045 사이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저항이 되면 이 장은 안 됩니다. 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되면서 치고 나가는 에너지가 시가 상위 종목들에서 형태를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선물 267, 그 다음 종합주가지수 2020 붕괴하면 여러분들 이게 반드시 지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지해야 지금 여러분들 모든 전문가들 중에서 지금 대형주 위주로 막 추천하는 전문가들 많으시죠. 뭐 현대중공업이니 LG화학이니 네이버니 이런 종목들 그동안 상승을 주도했던 종목들, 이게 2020개면 상황이 반대로 가버립니다. 그걸로 중심이 돼서 맥점이 붕괴되면 오히려 숏 에너지가 증가하면서 레버리지 급락시키면서 바스켓 매도가,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느낌이 차익뿐만 아니라 비차익 쪽의 매도가 집중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는 2022 생명선이다. 선물로는 267이 생명선이다. 그리고 상승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번 주 안에 270을 저항이 아니라 지지로 바꿔야 된다. 이거를 확인해 주시고 대응하는, 그래서 인덱스 게임은 이 맥점에 따라 전체적인 변화가 나올 거다라고 체크하시면서 전략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는 2020선이 중요한 선인데 2020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질 것이고 선물은 2070 지지를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2% 상승을 보이면서 150만 원 선에 어느덧 바짝 다가섰고요. 말씀해 주셨던 현대차 24만 원 선이 중요한 생명선이잖아요. 실적은 기대치에 못 미치는 흐름 나타냈는데요. 그쵸. 근데 기대치에 못 미쳐도 네. 4, 4분기, 이제는 4, 4분기로 중심이 이동되거든요. 네. 거기선 더 괜찮아질까. 근데 그게 더 나빠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영향력은 미국과 어디겠습니까? 중국이거든요. 네. 근데 중국이 전번주에 우리가 제시해드린 맥점을 붕괴했습니다. 2150. 그러니까 요번, 이제 오늘 10시 반에 2150을 빨리 회복해줘야지. 이게 저항이 되면서 이제 다음 하단이 어디로 보냐면 2050을 봅니다. 100포인트를 더 밑으로 내려서. 만약에 2050까지 중국 상해 증시가 긴축이라든지 삼중 전에 나오기 전에 불확실성 때문에 변동성이 확대되면 우리 시장은 2020 붕괴해갖고 거기서 20, 30포인트 더 빠지는 장이 중국 때문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코스는 바스켓 매매상으로 삼성전자와 현대차만 상승을 유지하고 다른 시가상위 종목들을 때리는 시소 매매의 변동성의 과정에서 약간 뭐라 그럴까, 시소를 만드는데 이렇게 눈치 보기 과정에서 종목 차별화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147만 원 라인을 요번 수요일까지 반드시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되는 그거를 돌파하고 난데 거기서 안착돼야 돼요. 현대차는 26만 원이 안착돼야 됩니다. 그 두 가지 라인을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지만 요번 주 매건 저는 30일 날 수요일 현대 로템 상장되고 나서 그 이후에 자금의 상황이 어디로 쏠림 현상이 나오고 그때 환율이 어떻게 겹쳐서 움직이는지 이걸 읽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요번 주 화두는 전번 주에 얘기했지만 실적 노출에 따른 실적 쇼크 피하기와 네. 그다음 현대 로템 상장이라는 화두에 의한 대체 가능성의 불확실성이 시장을 지배할 테니까 이 부분에서 변동성이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는지 미리 생각하고 전략을 슬림화시키고 차별화시키는 게 어떻겠나.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는 대형주에서는 수익률 게임보다는 오히려 리스크 관리하거나 리스크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과정이 나올 거고 오히려 코스닥이나 정책적 테마주들 중심에 또는 현대 로템 상장 내지는 또 다음 달에 중순 정도 되면 푸틴 대통령이 방한할 예정인데 이거와 연동된 또 정책 테마주들 중에서 성장성 4, 4분기의 성장성에 영향을 미치는 뭔가 뭐 우리나라도 뭐 또 XOC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된 테마들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시면서 대응해야 되는 게 중요한 흐름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적 재편에서 그동안 계속 떨어졌는데 생각보다 실적 쇼크가 아니야 하는 코스닥 종목들의 부품주들 중심에 중소형들 중심에 키 맞추기 순환만 나오는 그런 장이 게릴라식으로 시장을 지배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는 주간이 이번 주가 아닌가 이렇게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중국 상해 증시가 2050선을 좀 지지를 해줘야지 국내 증시의 2020선 붕괴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원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IT, 특히 수출업체에 대한 채산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IT 섹터는 어떤 전략으로 세워볼까요? IT는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대체 매매에 의한 키 맞추기 순환.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장을 주도했다면 제가 전번 주 이후부터는 SK하이닉스 제가 34,000, 5천원대는 거기서 사갖고는 수익률 7% 내기 힘들고 오히려 깎고로 7에서 10% 손해볼 확률이 많으니까 매도하십시오라고 전략을 짜서 드렸습니다. 실제 주가는 35,000원 고점 찍고 32,000원대까지 떨어졌는데 이 32,000원을 생명선으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마저도 붕괴하면 어떻게 된다?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2020 지지가 실패했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같이 빠지는 시나리오가 하나 있고요. 같은 IT에서 전반적으로 같이 빠지는 시나리오 있고 아니면 애플이 주가가 급등하면서 애플과 연동된 관련된 애플에 납품하는 부품 회사라든지 IT 핸드폰이라든지 아니면 IT와 연관돼서 최근에 모바일 결제 주가들이 단기 급등한 것도 이런 흐름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들이 순환이 되는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은 뭐라 그럴까요? 그 상대 속도를 이용한 교체 매매 시나리오가 시장을 지배할 거고 거기에서 IT 쪽에서는 당분간은 애플 주가와 연동된 주가들을 이용하셔서 애플과 연동된 부품주라든지 아니면 모바일 컨텐츠라든지 아니면 플랫폼 관련주들만 또 유틸리티 관련된 종목들만 관심을 가져주시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0월 1월 초까지 그러니까 모든 경제 지표 나오고 불확실성, 대체 가능성 이런 것들 확률이 시장에 노출된 다음에 그때도 시장을 주도하는지 좀 읽어봐 주시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IT의 대장주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전략을 2주 후에 판단하겠다. 그리고 현재는 오히려 매도해놓고 현금화 넣고 그 다음에 현대로템 상장 이후의 시장의 색깔이 환율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좀 보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애플과 주가 흐름을 같이 할 수 있다. IT 섹터 분석해 주시면서 코멘트 남겨주셨는데 네. 이제 애플의 실적 발표가 눈앞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애플의 실적이 어떻게 전망되는지도 궁금하고요. 이후에 국내 증시 관련 업종들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그게 제일 키라고 봅니다. 네. 애플이 지금 바닥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예. 항상 그 외국인들 시각일 때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만 보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외에 대체되는 애플 그리고 그 주가에 따라 롱숏 전략도 가능하거든요. 특히 네. 영국계나 싱가포르를 거점을 두고 있는 외국인들 중심으로는 단기성 자금 운용에 의한 레버리지를 확대하는 롱숏 전략이 또는 이거를 상대가치 전략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상대가치 전략이 뭔데?
롱숏의 그 속도에 의해서 교체 매매가 발빠르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애플의 실적이 시장 생각보다 높게 나오고 4, 4분기도 좋게 나오면서 520불을 치고 나가서 600불까지 가면 삼성전자가 오히려 숏으로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소에 따라서 또 종목에 연동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요번에 애플 실적 노출 이후에 시장을 지배할 수, 그러면 애플이 치고 나가면 우리는 또 다 IT가 다 빠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LG 디스플레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또 애플에 납품하는 또 IT 부품주들의 차별화 슬리마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IT 부품주도 요번에 같이 가는 장 절대 아닙니다. 요새 보시면 자화전자라든지 그 다음에 또 크루셀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점 찍고 급등한 코스에 모베이스라든지 또 같이 갔던 종목들이 급락하는 걸 옥석가리에 완전히 방향이 반대로 가는 그런 현상의 종목들도 많이 IT 부품주에 나오고 있다는 게 지금 현재 있는 현상을 얘기해주는 하나의 사례가 아닌가라고 봅니다. 그래서 IT 부품주도 절대 같이 가는 시장이 아니다. 애플과 연동되어 있는 부품 관련주, 또 SK하고 하이닉스와 연동되어 있는 그러한 부품 관련주를 차별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하고, 제가 이번 주는 그래서 30일을 마디로 보겠습니다. 예. 전번 주는 제가 목금을 마디로 봐드렸죠. 그때 2050 안착 못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선물이 272.5를 깨면 붕괴하는 파동이 나올 거다라고 봤는데, 요번에는 상단 270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돼야 되고, 만약에 하단 267이 깨면 2020을 깨면 전략을 한 거의 후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0을 한번 붕괴했다 하는 장으로 보겠고, 시가상위 정보도 변동 줄 때 틈새 전략으로 내수주라든지 개별장만 보고 그 다음에 한번 후퇴할 동안의 기간이 어느 정도 되냐는 1, 2주 정도 시간이 걸릴 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요번 주 그 맥점을 잡는 기준점을 요번 수목 코스에 현대로템 상장 이후에 시장에서 환율이 1070원을 치고 나가느냐 1050원으로 가느냐, 이 방향성에서 위로 3, 40포인트, 아래로 3, 40포인트가 언제든지 시소식으로 열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가와 저가의 예측 가능 변동이 이번 주는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변동폭이 큰 장으로 보기 때문에 선물 옵션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에 긴장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어닝 쇼크 피하기 전략 말씀해 주시면서 미리 관찰하고 좀 대응해야 된다. OCI는 20만 원 확인해야 되고 실적 네. 확인한 후에 다시 한번 들어가야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장에서 OCI가 4% 넘게 급락이 나오면서 네. 18만 원 선이고요. 이번 주 어닝 쇼크 피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미리 피하셨어야죠. 네. 네, 이제는 늦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OCI 갖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 10,000원에서 15,000원 빠져도 참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나서 작용 반작용으로 최대 17만 원까지는 열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대반등을 줄 때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요번 맥을 미리 생각한 분하고 못한 분의 차이가 한 달에서 한 달 반 동안 그 종목에 묶이느냐 안 묶이느냐 차이였을 테니까. 그리고 또 대체 가능성이라는 얘기를 제가 왜 계속 강조해 드리냐면, 이게 나쁜 얘기가 그 사이에 올라갔던 종목이 나쁜 실적이 노출됐을 때 오히려 4, 4분기 컨센서를 좋게 얘기하거나 나쁜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OCI가 20만 원 지지로 가야 됩니다. 근데 그걸 붕괴하니까 거기서 10 내지 15% 충격파를 주고 가거든요. 그 명단들은 여러분들 그 전번 시간대 박스로 이미 보여드렸습니다. OCI, 삼성엔지니어링, 두산이펄코, 현대상선, LG패션 이런 종목. 여기서 SBS만 빼고 리스크 관리해라 라고 해드렸는데, 이게 이제 지금 공격적으로 나왔고, 현대중공업도 맥점이 26만 원인데 오늘 그걸 깨더라고요. LG화학도 30만 원이 맥점이었는데 그걸 깹니다. 그럼 거기서 10% 다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LG화학은 27만 원과 25만 원이 눌림목 매수다. 그러니까 이제는 역발상 전략으로 이번에 실적 쇼크로서 오히려 2천을 깨고 내려가갖고 이런 종목들이 급락을 하죠. 그거를 이용하십시오. 오히려 그때는 매수다. 그래서 오히려 그 매수해놓고 그 대신 목표는 뭐예요? 맥점으로 제시해드렸던까지 되돌림 파동이지 추세 주도 파동이 절대 아니라는 걸 명심하시면서, 이러한 대형주 시가상위 종목들은 재료를 이용해서 급락 급등 이용해서 짧게 안타 치는 전략으로 하면서 대응하셔야 되고, 이미 실적 쇼크 종목들의 대형주는 이미 하셨어야 되고, 이제는 뭘 조심해야 되면 코스닥 종목의 실적 쇼크 종목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코스닥 종목들로 해갖고 막 단기간에 변동성이 클 수 있는데 거기에서 추격 매수 자제하시고요. 그 다음에 실적이 쇼크 나오는 종목들이 그동안 올라간 진폭을 순식간에 메꾸니까 코스닥 종목들은 절대 단기간에
30% 이상 급등한 종목들은 따라가지 마십시오. 이미 당하십니다, 그러면. 그리고 오히려 지금 바닥을 기고 있는 내수주나 코스닥 개별 종목들 중에서 어닝 쇼크가 이미 나왔는데도 안 빠지거나 아니면 생각보다 좋게 나올 가능성을 미리 어널리스트 파트나 뭐 여러 가지 그 정보 내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자꾸 찾으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선별화되는 작업들을 하시는 게 이번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그러니까 요새 시장은 초보자들은 수익 내기 힘들고 오히려 약간 그 발품을 팔아갖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추구해 가시면서 찾아내는 노력을 하셔야 이번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무 선생님 코스닥 실적 쇼크 조금 미리 힌트를 주실 수는 네, 없나요? 맞아요. 업종이나 종목 같은 경우. 지난주 이 시간에도 미리 실적 쇼크 네. 예상 종목, 실적 쇼크 피하기 전략을 세워주셔서 대응하신 분들은 굉장히 손해를 덜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실적 쇼크가 아까 얘기한 대로 네. IT 부품이나 자동차 부품주들 중에서 환경이 나빠지면 그 갑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손해보는 걸 을에다가 투여시키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생각보다 잘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좀 한번 감을 좀 잡아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그럼 피해서 그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컨텐츠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바이오 관련주로 자꾸 이동하려는 에너지가 나와서 최근에 매드포스트 급등했고 SM이 급등했는데 요거 추격 매수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지금 SM도 3만 원 아래까지 급락했다가 4만 원까지 왔는데 그 진폭이 지금 현재 실적에 부합되는 딱 정도의 수준이지 이게 추가 랠리의 4, 4분기 컨센서스나 내년도 가면 일본 쪽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일본의 정책이 요번에 일본 정책이 엔화의 속도를 급격하게 강화시키는 전략이 나오면 이것도 또 지금은 좋지만 한두 달 후에 세상이 확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코스닥에서는 좀 조절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전략을 짜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실 때 역발상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저번 주에도 LG전자 7만 원 이하에서 바닥을 쳤을 때 지금이 매수 기회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이 그 매수 타이밍인지와 또 경기 방어주와 내수주에 대한 전략도 함께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환율 얘기도 말씀해 주셨었고요. 네. 이번 주가 기로다. 그쵸. 이번 주는 환율이에요. 그래서 네. 환율이 이장이 1,050원을 깨고 내려가야 되는데 네. 저는 그거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은행이 칼을 들었거든요. 네. 그럼 그 칼은 뭐라고 그래도 무는 한번 자를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면 1,070원 한번 타치를 할 것 같아요. 그럼 1,070원한 선은 그때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해주면 방어하면 한 2020을 강하게 지지하겠지만 만약에 외국 매수 규모가 축소된다든지 비차익에서 매도로 약간 수익증하면서 인버스에서 좀 수익을 내려고 하는 에너지가 바스켓에서 나오고 레버리지를 좀 죽였다 가려고 그러면 여기서 레버리지가 500원에서 1000원을 흔들었다 갈 수 있고 여기에 따라 선물이 5 내지 10포인트가 흔들었다 갈 수 있고 선물 5포인트 단위당 우리 지수는 50포인트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2020과 2050이 30포인트 박스, 좁은 박스인지 아니면 2020을 깨고 내려갈 때는 30에 50을 흔들었다 갈 자리가 1980과 2000자리거든요. 그걸 누가 결정하느냐? 환율이 결정할 거예요. 네. 근데 환율의 마디가 이번 주 말에 결정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 주 말에 환율이 2060원을 깨면 땡겨주면서 외국인 매수 규모가 작아지고 비차익 쪽에 매도가 나오면 시가상위 종목들은 11월 중순에 다시 매매 타임 좀 호흡을 좀 늦추시고 그 사이에는 오히려 제가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대 로템이 이번에 상장됩니다. 요 로템 상장돼서 이게 현대차를 끌고 가고 자동차 부품하면서 또 우리나라 정책 테마의 철도주나 또 푸틴 대통령 오실 때 북방의 그림에 이제는 남북 관계가 굉장히 긴장 관계고 또 영변 핵이라든지 일본이 또 무장화 전략으로 나오면서 엔을 포기하는 엔화 속도를 강화시키는 이런 전략이 나오면 여기에 따라 급변하거든. 그럴 때 방향이 오히려 그러면 바다 해저 터널 얘기도 나오고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고 거기에 연동된 정책 테마주는 뭐가 있을까? 또 인천이나 부산 쪽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 가치주는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하는 팁을 한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상황을 한 1, 2주 전략으로만 체크해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현대로템이 상장되고 나서 스테이트로 가는지 요번에 속도가 또 중요합니다.
이게 또 시장에서는 코스닥 종목이나 테마주로 응집력을 주는 하나의 대장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대체 가능성으로 그럼 그동안 급등했던 종목들의 매도가 더 강화될 겁니다. 그걸 이용하는지도 한번 요번 시장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니까 이런 흐름을 오늘부터 시장을 체크하시면서 시장의 전략을 조절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 상당히 중요한 게 30일 예정돼 있는 현대 로템의 상장입니다. 그 이후의 시장의 반응 살펴보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일단 수요일, 목요일이 이번 주에 맥점이다 짚어주셨습니다. 환율도 1,050원대로 다시 내려가느냐, 1,070원대로 올라가느냐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앞으로 국내 시장 환율을 가장 많이 주목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의 매수 규모 때문일 텐데 지난주 금요일부터 조금 뜸한 모습입니다. 앞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궁금하니까 시장에다 물어봐야죠.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지금 장은 반드시 이렇게 될 전략이 위험한 전략입니다. 요번에 2020 반드시 지지해. 그리고 2100 가. 그럼 안 가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그 리스크 관리라든지 시간의 타이밍 조절이 또 이렇게 떨어졌다는 얘기는 반드시 주도주를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럼 시장에다 물어봐. 그럼 어떻게 물어보는데 라는 기준 잣대가 중요하겠지. 저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요거를 잘 체크해 주십시오. 이런 매트릭스를 한번 시장 에너지를 측정하는 방법. 여러분들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낚시를 놓을 때 찌를 놓고 찌가 위아래 움직이듯이 매일매일 30분 단위로 현물의 외국인들의 매매 규모, 선물 매매 규모, 프로그램 매매에서 요것도 차익과 비차익 나눠서 합계를 누계화시키고 거기에 지수와 선물의 가격대를 측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15일부터 규모가 계속하다가 좀 줄어들고 있어요. 25일에는 종가는 마이너스 나왔다. 요 데이터는 장중에 시간 외로 들어와 갖고 결론은 116억으로 끝났는데 오늘은 매수로 좀 들어옵니다. 근데 이 누계가 3천억대 이상이 돼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축소돼서 뭐 마이너스가 심지어 되면 안 되고요. 500억에서 1000억 사이고 줄어들고 근데 매수가 들어와도 선물이 또 반대로 매도가 들어오면 안 되겠죠. 또 비차익이 매도가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합해갖고 이게 매도가 나오면 오히려 누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생명선은 270선과 종합주가지수는 2035 라인. 요 라인. 요게 라인이 왜냐면 제가 한 주가가 붕괴될 때 이 3%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선물 2,000선이죠. 근데 그러면 거기에 중심값이 얼마냐면 269.8과 2032라는 통계적인 기계적인 계산에 의한 수치가 나오는데 오늘 선물이 여기서 딱 고점이 형성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이거를 지지로 만들어 갖고 해야 위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269.8, 270 라인, 종합주까지 2035와 2040 라인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되는지 검증하시고 거기에 따라 환율과 시장 에너지를 30분 단위당 이거를 30분 단위로 누계를 추적하시면서 흐름이 하락 흐름인지 상승 흐름인지 통계적으로 데이터하면서 이게 하락 흐름이면 리스크 관리하고 그 다음에 종목장으로 좀 하면서 움직이면서 리스크 전반적으로 움직임을 조금 늦춰보는 그런 전략을 세우고 이게 플러스가 계속 유지되면 그대로 전략을 유지하는 전략으로 이렇게 시장에서 물어보는 척도를 이렇게 외국인들의 현 선물 프로그램의 에너지에 의해서 이 장은 결정될 거다. 요 맥은 놓치지 마시면서 그렇게 힘든 노력이 아닙니다. 네. 발품 팔면 여러분들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초보자도 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코스피 2035 라인 선물 270 라인이 지지선이 될 것이고 정부의 규제로 1,070원도 터치할 환율의 변동성까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의 에너지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토러스투자증권 온라인 사업부의 이승조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오늘장 시장 키워드를 통해서 시장 전략과 전망을 들어보는 시간이죠. 네, 먼저 월요일 오늘장을 이끄는 키워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지난주 코스피 지수는 2050선으로 기분 좋게 시작했지만 원화 강세와 중국 리스크 등으로 2030선으로 되돌림하며 한 템포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원화 강세가 가파르게 지속되면서 IT와 자동차 등 주 수출 기업들의 채산성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지수 상승을 이끌어온 경기 민감주와 수출주에 대한 투자 심리도 위축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철강과 정유부터 수출 효자 상품인 자동차 산업에 이르기까지 포스코와 에스올, LG전자 등 실적 악화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행주 상승세가 9월 들어서 두드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은행주가 조정기를 거치고 있지만 다수의 증시 전문가들은 여전히 은행주에 대해서 우호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시장 키워드 풀이해 주실 분은 동부증권 방배지점의 김혜란 연구원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장의 키워드 4가지를 화면을 통해 확인해 봤습니다. 이 가운데 연구원님이 주목하시는 것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네, 우선은 최근에 이제 원달러 환율에 대해 가지고 가장 좀 주목해 가지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은 원달러 환율의 영향 받더라도 외국인들의 순매수 기조 자체는 적어도 연말까지는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환율 하락으로 인해서 좀 단기적으로 외국인 매수세는 좀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제 원화가 이제 펀더멘털 대비해서 지나치게 강세 뛰거나 또 환율 변화 속도가 이제 강하면은 이제 앞으로 향후 원화 약세, 우리 외국인들이 매도가 강화되거나 이에 따라서 시장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수출 기업들 채상성이 악화될 수 있는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이제 그동안 1,050원 원달러 환율이라는 거는 최근 4년 내 환율 최저점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너무 가파른 원화 절상이 나타난다면은 아무래도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 매도 압력이 좀 일시적으로 강화될 수도 있고 정부 개입도 나올 만한 그런 시점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우리 시장에서 이제 차익 매물이 좀 증가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원화, 주가지수 모두 약세를 당분간 쓸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지수 2,000선 근방에서 이제 투신권이 펀드 환매 자금이 약 3조 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매물을 소화한 뒤에 이제 지수 레벨업이 지금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하락에 의한 지지도 2,000선 근방에서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원달러 환율은 추세적으로 좀 계속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우선 IT 자동차에 대해서는 좀 약간 채탄성 악화 우려가 있긴 하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업황 사이클이 개선되면서 오히려 이제 우려보다는 수혜가 더 큰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기전자라든지 자동차에 대해서는 이제 환율 하락에 대한 우려가 좀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근데 외국인들 매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면은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아니면 이제 금융주, 은행, 보험, 증권 업종에 대한 비중 좀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은행주의 상승세로 금융주에 대한 투자 전략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특히 그중에서도 하나금융지주가 주목을 받고 있다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최근에 2주 동안 보시면은 은행주 업종 수익률이 8%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지금 전 업종 가운데서도 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은행주가 이렇게 상승한 거는 이제 3분기가 좀 양호한 실적 기대되고 있고 2014년도에도 추가적인 세계 경제 회복에 대한 전망 이런 기대감들이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원화 강세 기대에 따른 이제 외국인들 순 매수가 가장 주 요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2014년도 밸류에이션 적용했을 때 은행주들의 상승 여력이 아직도 15% 정도 남아있는 상태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 이제 단기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이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제 추가적으로 매수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주시장 상승세 이끌었던 IT, 자동차의 상승 여력이 원달러 환율 영향으로 약화되면서 이제 주도 업종으로서의 주도주의 대체세로서 은행주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은행주들의 주정 이후의 상승세는 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은행 업종 안에서 이제 최근에 자사주 매각 통해서 이제 오버행 이슈가 일정 부분 해소된 이제 하나금융 지주에 대해 가지고 좀 탑픽으로 관심 갖고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금융주 가운데서도 하나금융지주가 앞으로도 상큼한 흐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네, 끝으로 오후장 전략을 세워볼 텐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아무래도 계속 지금 외국인들 매수 여력이 좀 약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제 단기 상승 이유지만 소폭이지만 외국인들 매도세가 나타났다는 점은 아무래도 좀 수급적으로 불안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 수급과 계속 말씀드린 이제 환율이 저점 확인한 다음에 이제 반등한 모습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외국인 매도세 강화라든지 매수세 둔화,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 이런 요인들 때문에 지금 상승한 이후에 이제 주식시장에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변수들이 지금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 장 흐름처럼 오늘도 이제 장중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현금 비중 확보하셔서 리스크 관리 좀 차원에서 좀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종목이라든지 업종 대응하실 때는 지금 주도 업종 종목군이 점차 이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게임, 결제 이런 모바일 관련 이런 이익 모멘텀 갖고 있는 업종들 위주로 단기 트레이딩 전략 접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금 비중을 확보해서 리스크 관리하고 또 경기 방어주에 집중을 해보자 정리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동부증권 방배지점의 김혜란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일 가장 급등해서 또 혹은 급락해서 관심이 가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그 종목들 지금 사볼 만한 가격인지가 가장 궁금하신 부분일 텐데요. 그 종목들에 대한 가격 분석 날카롭게 들어보고요. 전문가 눈에만 보이는 매력 종목까지 찾아보는 순서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네. 이효열의 이주식 쌉니까 시간인데요. 샘플러스 이효열 멘토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작에 눈이 가는 종목들부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일진전기인데요. 외국인들의 러브콜에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도 지난주 금요일 급등 이후에 추가 상승세로 조금 소폭이나마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접근하기엔 좀 비싼 가격인가요? 네, 일진전기는 역시 이제 송배전 관련해서, 전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좀 생산하는 기업인데, 올해 일단 흑자 전환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그 부분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4,000원대 4,000원 이하에서 좀 움직이다가 최근에 급등을 좀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계실 텐데, 일단 올해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는 게 상당히 긍정적이고, 최근에 이제 흐름에서 보면 고가 수주가 계속 좀 되고 있어요, 최근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문제는 일진전기는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더 큰 폭의 성장이 기대된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선반영되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송배전 노후시설 교체 같은 거, 최근에 또 원전 여러 가지 관련해서도 뉴스가 나옵니다만은, 노후 설비들이 좀 많아서 이런 교체 부분, 또 지중화 작업들, 이런 부분 때문에, 향후에 한 3년 이상은 좀 호조를 예상할 것이다. 이런 좀 분석 때문에 최근에 좀 강세를 띄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주가가 좀 비싸냐 싸냐를 제가 먼저 말씀 좀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일단 주가는 싸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가총액은 2,300억 정도 수준인데요. 지금 흐름을 보시면 부채가 조금 더 있긴 합니다만 총 자산 규모는 한 7천억 원 이상의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산 가치 면에서는 좀 상당히 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다만 이제 실적 가치 면에서 작년까지 사실 적자였어요. 2년 연속 적자였기 때문에 실적 가치가 좀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싸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겠는데,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고가 수주가 늘어나고 또 올해 흑자 전환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흑자 전환이 되고 이후부터 상당히 긍정적인, 말씀드린 대로 큰 폭의 성장을 좀 기대하는 부분이라고 본다면, 성장 가치를 감안했을 때 지금의 자산 가치와 성장 가치를 감안했을 때 지금 주가는 그렇게 비싼 주가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 다만 이제 바닥권에서 미리 선반영되면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매수 대응에 있어서는 역시 고점의 추격 매수보다는 약간 눌림 몫에 매수 대응을 하시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역시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해서 좀 들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감안을 해본다면 역시 한번 매매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지금 단기간에 좀 고점이고 오늘 흐름도 약간 고점의 징후를 좀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매수 관심가는 6,000원 초반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목표가는 7,0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진전기 먼저 여쭤봤습니다. 네. 52주 신고가 갈아치우면서 놀라운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지만 지금 주가 수준 싼 가격대다 말씀해 주시면서 매수 감심가는 66,000원 초반대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 가격은 7,000원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일진전기 관심권에 두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전략 참고해 보시는 거 좋겠습니다. 네, 혹시 김보람 아나운서는 휴대폰으로 좀 결제를 하시는 편인가요? 네, 언제부턴가 참 많이 해요. 그래서 네. 대부분 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편하게 할 수가 있잖아요. 네. 휴대폰 결제 자주 사용하죠? 네, 저도 참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 말씀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KG 네. 이니시스인데요. 계속되는 모바일 거래 성장에 대한 지속이 계속되면서 휴대폰 결제를 할 수 있는 상황과 시스템이 더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외국인의 집중 매수가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2만 원대 안착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이율 멘토님, KG 이니시스 가격적인 접근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KG 이니시스는 최근에 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은 건 맞습니다만 일단 그냥 펀더멘털 상으로 좀 본다면 좀 비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KG 이니시스는 사실 그동안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동안에 그 기대감을 좀 반영하면서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고요. 다만 이제 기대감이 큰 것이죠. 더군다나 수급 면에서 보면 지금 외국인들이 단기간에 많이 산 것이 굉장히 눈에 들어옵니다. 주가 흐름상으로 보면 특징적이라 할 수 있겠는데 외국계 창구 쪽에서 매수가 강하게 좀 유입이 되면서 최근에 급등세를 좀 만들었다 이렇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흐름에서도 역시 외국인들이 지금 창구상으로 보면 역시 매수 우위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 매수를 유지한다라 그러면 역시 긍정적인 주가 흐름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주가 흐름상으로는 조금 비싸다 볼 수 있습니다. 지금 KG 이니시스는 시가총액이 한 5,400억 정도 수준에 되는 기업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일단은 굉장히 성장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총 자산 규모가 4,700억 정도 수준. 그래서 지금 자산 가치 면에서 보면 좀 비싼 상황입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더군다나 다만 이제 그 긍정적인 거는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꾸준히 급증하고 있다라는 거죠. 작년에 2,200억, 올해는 더 큰 규모로 좀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실적도 급증을 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선반영되면서 올라갔는데 일단 실적 가치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부분은 맞습니다만 주가 수준은 상당히 그에 상응하는 상승이 그동안 있었기 때문에 주가는 다소 좀 비싼 국면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자고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바일 거래 규모가 성장을 좀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성장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유지되는 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갈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매매 대응에 있어서는 최근에 바닥권인 16,000원서부터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다소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고요. 그래서 매수 관심가는 역시 2만 원 이하 정도 가격에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가는 성장 가치를 감안해서 최근에 고점 부분을 감안해서 목표가는 23,0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진전기는 급등했지만 네. 가격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 있는 싼 가격이고 반면에 KG 이니시스는 최근에 급등으로 비싼 가격이다. 조정 시에 좀 매수를 해보자는 관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율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의 10시 핫은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화요일 10시에 다시 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